때는 독소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17살의 독일 소년들이 전쟁에 투입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히틀러에게 영원한 충성을 맹세한 히틀러 유겐트. Unserem heißgeliebten Führer Adolf Hitler ein dreifaches Si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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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세뇌와 군사훈련을 받아온 히틀러 유겐트는 잔혹한 살인병기로 자랐습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들이 그들이 타고 있던 기차 선로를 폭파시키자 근처에 있던 마을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며 화풀이를 합니다. 이 사건에 참여한 어린 대원 카를 민터는 할아버지가 됐고 잔혹했던 그때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Wenn die sie arrestieren, dann haben sie zu bleiben, bis es abgedonnert ist. Und wenn sie weglaufen wollen, müssen sie ohne alles Gewissen haben, habe ich das Grund als Bewacher, sie zu schießen. Wenn ich ihn getroffen habe, haben sie Pech gehabt. 2차 세계대전이 지속되며 독일의 병력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더 이상 전쟁에 나갈 남성이 독일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몇몇 장교들은 급진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히틀러 유겐트를 전선에 투입시키는 방법이었죠. 히틀러 유겐트의 탄생은 1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쿠데타 실패 이후 나치당은 국민투표로 정권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선거엔 선거운동가 포스터를 붙이는 손이 필요했는데 이때 나치당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중 과격분자들을 모아서 히틀러 유겐트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들의 나이는 14살에서 18살 사이였죠. 영국 스카우트 운동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히틀러 유겐트는 처음엔 대중적인 경험을 제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이 재밌게 뛰어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하지만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뒤 히틀러 유겐트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름 캠프를 열어 아이들을 부모와 떨어뜨려 놓은 나치 정권은 철저한 세뇌 교육을 하죠.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칩니다. Welche Grundlagen gab der Führ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Bewegung, um sie zum Siege zu führen? Die Ausmerzung des Schwachen garantiert hierbei das Überleben des Starken. Ganz wie im Tierreich auch. Nächst nach dem Teufel keinen bittern, giftigern, heftigern Feind habest. Denn einen rechten Juden, der mit Ernst ein Jude sein will. 그들이 유대인과 볼셰비키를 극도로 싫어하게 교육한 것이죠. 그리고 놀이 프로그램을 가장해서 히틀러 유겐트들에게 몰래 전쟁 준비를 시킵니다. 이렇게 하늘을 가로지르며 즐겁게 탔던 글라이더는 사실 공군 군사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였죠. 더 나아가 히틀러를 존경하도록 세뇌시킵니다.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와도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도 부모님에게 인사를 할 때도 이런 말을 하게 하죠. 하루에 수십 번이고 이 말을 반복했던 아이들은 어느새 히틀러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나치 정권은 유례없을 정도로 청소년들을 지켜 올려줍니다. 너희들이 바로 독일의 미래다 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히틀러 유겐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1937년엔) 50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히틀러 유겐트가 됐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1939년엔 독일 청소년의 98%, 즉 800만 명이 히틀러 유겐트에 가입했습니다. 물론 여기엔 함정이 있었죠. 히틀러 유겐트 가입을 거절하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야 되거나 부모가 체포당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강제로 히틀러 유겐트가 된 아이들도 꽤 있었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건 히틀러는 처음엔 히틀러 유겐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츠담 경기장에서 7만 명 히틀러 유겐트의 열렬한 환호를 받은 히틀러는 그들에게서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장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늙었지만 젊음이라는 자원이 있다. 저들과 함께 새로운 독일을 만들겠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게 히틀러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히틀러 유겐트는 제멋대로인데다가 체제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이라서 통제가 어려웠던 것이죠. 1943년 11월 독소전쟁에서 완전히 밀린 히틀러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12사단, 즉 전투에 투입되는 히틀러 유겐트의 무장을 가속화하라고 명령하죠. 12사단을 지휘하는 쿠르트마이어와 수뇌부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원래는 가혹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
그리고 모욕감을 줄 정도의 처벌을 가했습니다. 영화 나폴라에선 소변을 아직 가리지 못하는 유겐트가 있었는데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소변을 누도록 하는 굉장히 치욕적인 처벌을 내리는 장면도 있습니다. Springen so lange, bis der Jungmann hier gepisst hat. 12사단 수뇌부들은 교관들의 이런 교육 체계를 전면 수정하라고 하죠. 오히려 회유책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얼차려도 시키지 않고 머리가 헝클어져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었던 아이들은 정서적 유대감에 목말라 있었죠. 교관들이 형처럼 병사들을 보호하면 어린 병사들은 동생처럼 순종한다 라는 법칙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세뇌와 군사훈련을 마친 히틀러 유겐트는 Sondern mit Handeln. Zögerliches Denken ist in diesen Zeiten nicht angesagt. Unsere Körper gehören nicht mehr uns allein. Sie gehören der Gemeinschaft, unserem Land und vor allem unserem Führer. 죽을 때까지 히틀러에게 충성을 바칠 준비를 끝냈습니다. 영화 지상으로 영원으로 2에선 히틀러 유겐트의 세뇌와 관련해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독일 국방군은 연합군에 밀려 후퇴하게 되는데 이때 연합군이 오는 길목을 히틀러 유겐트들이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즉 아이들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들은 안전하게 후퇴하겠다는 것이죠. 이때 히틀러 유겐트 중 발터의 아버지가 지역당 책임자였고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주려 합니다. Wer hat euch zu diesem Blödsinn angestiftet? 하지만 세뇌당한 히틀러 유겐트들은 이를 거절했고 Standartenführer, wenn ich mir die Bemerkung erlauben darf. Das wäre Feigheit vor dem Feind. Der Führer hat uns den Auftrag gegeben. Ich vertrete Bataillonführer! 발터는 친구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죠. 이는 히틀러에게 충성을 바칠 것을 다짐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히틀러를 아버지로 생각하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히틀러 유겐트의 희생으로 국방군은 안전하게 후퇴했고 히틀러 유겐트는 온몸으로 연합군의 공세를 받아내죠. (1944년) 봄, 그렇게 12사단은 2차 세계대전에 투입됩니다. 살인병기로 키워진 그들은 무려 100여 명의 포로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형하죠. 하지만 이미 기세는 기울었습니다. 연합군은 독일의 주요 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고 그토록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던 히틀러 유겐트들에게 전쟁이 제발로 찾아옵니다. 1945년 4월 25일 소련의 붉은 군대가 베를린에 입성했고 보수 공세를 하며 그들을 마주한 히틀러 유겐트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사람만 남자 라고 말이죠.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죽었고 히틀러 유겐트들은 나치 정권이 그들의 유년 시절을 앗아갔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